해시태그 1장 마이너스 은퇴의 문턱. 정호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점장의 악수를 받으며 김정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35년. 25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60살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이 건물을 이제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아직 젊으시니까 제2의 인생도 멋지게 보내세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정호는 작게 웃었다. 제2의 인생.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35년간 모은 적금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다. 아파트 대출도 이미 다 갚았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으니 부담도 없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정호는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았다. 선영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제주도 한 달 살기, 유럽 패키지 여행, 일본 온천 여행까지. 그동안 휴가철에만 짧게 다녔던 여행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며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라며? 응, 간단하게 끝냈어.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야. 정호는 평상시보다 일찍 귀가한 것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다시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그러고 보니 평일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 뭐야? 김치찌개. 냉장고에 있는 거 처리하는 거야. 언제나처럼 간단한 대화였다. 정호는 채널을 돌리며 생각했다.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도 달라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함께 보내는 시간도 모든 것이.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보,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 여행 좀 다니자.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주도를 왜 가? 비싸기만 하고.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손주들 용돈이나 주지.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가는 여행이잖아.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 갔던 거. 여행은 젊을 때 다니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집에서 편히 쉬어. 선영의 단호한 말투에 정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젓가락을 놓고 김치찌개를 바라봤다. 35년간 똑같은 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 습관대로 6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는데. 일찍 일어났네. 이제 늦잠 자도 되는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선영이 말했다. 응, 습관이야. 오늘 뭐 하지? 나는 오늘 아침에 마트 가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야. 당신은 집에서 쉬어. 선영은 자신의 일정을 말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정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은퇴했지만 선영의 일상은 여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자신의 자리는 별로 없다는 것을. 나도 마트 같이 갈까? 괜찮아. 무거운 것도 없고. 집에서 TV나 봐.
선영이 나간 후 정호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다. 35년간 출근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집이었다.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선영이 키우는 화분들. 모든 것이 선영의 손길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았지만 볼 것도 없었다. 오전 시간대 방송은 온통 건강 정보와 홈쇼핑 뿐이었다. 정호는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10시였다. 하루가 이렇게 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점심을 혼자 해먹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평일 낮 시간에 밖을 걸어본 것도 오랜만이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정호도 그들 곁에 앉고 싶었지만 남자 혼자서는 어색할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 저녁 때 선영이 돌아왔을 때 정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냥 쉬었지. 선영은 정호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집에서 이렇게? 그 말에 정호는 뭔가 조급해졌다. 자신도 이런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깨달은 것은 35년간 직장 생활만 했던 자신에게는 그 뭔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에 잠겼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리고 선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법이.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 은퇴 후 한 달이 지나자 정호는 변화를 결심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선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인 삶은 그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 아니었다. 여보, 나 뭔가 배워보려고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호가 말했다. 뭘 배우려고? 커피 만드는 법이나 제빵 같은 거. 요즘 동네에 카페들이 많이 생기던데 괜찮은 것 같아. 선영은 젓가락을 놓고 정호를 바라봤다. 갑자기 웬 커피? 집에서 믹스커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새로운 취미로 시작해보고 싶어서.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영에게 말하기는 부담스러웠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 텐데. 그냥 TV 보고 책 읽으면 되지 않아? 선영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호는 인터넷을 검색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기초 과정을 찾아냈다. 주 2회 6주 과정이었다. 선영에게는 산책 삼아 문화센터 가본다고만 말하고 등록했다. 첫 수업날 정호는 약간 긴장한 채로 문화센터에 들어섰다. 강의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몇 명의 주부들과 은퇴한 남성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몇 명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함께 커피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젊은 강사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정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방법, 추출 기법까지 그동안 단순히 마시기만 했던 커피에 이렇게 많은 학문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혹시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강사의 질문에 몇 명이 손을 들었다. 정호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좋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창업으로 카페가 인기가 많죠. 하지만 단순히 커피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까지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수업이 끝난 후 휴게실에서 정호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저도 은퇴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아, 그럼 안정적이셨겠네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카페 창업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영수의 솔직한 말에 정호도 마음을 열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요. 우리 수업 끝나고 가끔 모여서 이야기해봐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정호는 영수를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4명과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매주 수업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각자의 꿈과 계획을 나누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즘 복합 카페가 트렌드래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도 함께하고. 주부 출신인 김순희 씨가 말했다. 그럼 제빵도 배워야겠네요. 정호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센터에 제빵 수업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들어봐요. 이렇게 정호의 배움은 커피에서 제빵으로, 그리고 카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으로 확장되어 갔다.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여보, 요즘 자주 나가는데 어디 다녀와?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물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 듣고 있어. 커피 만드는 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취미치고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서 제빵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용기를 냈다. 카페를 해보려고 해. 카페.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작은 카페. 커피도 만들고 빵도 구워서 파는.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정신 나갔어? 선영의 반응은 격렬했다. 왜 안 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 35년 동안 은행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해. 돈만 날릴 거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 이대로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텃밭이나 가꾸면 되지. 굳이 사서 고생할 일이 뭐 있어?
선영의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품어왔던 열정과 계획이 한순간에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선영의 반대가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모임 때 창업 계획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저는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정호는 자신이 정말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해보지 않고는 후회할 것 같았다. 해시태그 3장 존중의 균열. 카페 창업에 대한 정호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선영은 정호가 문화센터에 나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고 대화를 피하거나 날카로운 말로 그의 계획을 폄하했다. 또 나가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네. 수업이 있어서 그래.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이야. 사업계획서? 선영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어차피 돈만 날릴 건데. 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정호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입지 분석, 메뉴 개발, 인테리어 컨셉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다. 특히 정호는 은행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재무 계획을 담당했다. 정호 형,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대출 계획까지 이렇게 자세히. 최영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35년간 숫자만 봐왔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정호는 뿌듯해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성취감과 자존감이었다. 집에 돌아와 정호는 조심스럽게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선영에게 보여줬다. 이것 좀 봐줄래? 나름 열심히 만든 거야. 선영은 계획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테이블에 던져놓았다. 뭐 이런 걸 진지하게 만들어? 철없는 노인네 같다. 그 말에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철없는 노인네. 자신이 몇 주간 정성껏 준비한 계획서가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 좀 자세히 봐줘. 계산도 다 해봤고 입지 분석도. 계산은 뭘 계산해? 망하면 끝인 거 아니야? 이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 위험하지 않아. 충분히 검토했어. 초기 투자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언제 내가 동의했어?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부부인데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의는 무슨 상의야? 너 혼자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상해?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왔다.
손주들이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엄마 말로는 창업 준비하신다던데. 민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응, 작은 카페를 해보려고 해. 와, 멋있다. 요즘 카페 정말 인기 많잖아요. 민수의 긍정적인 반응에 정호는 반가웠다. 그런데 선영이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괜한 돈 욕심에 또 허황된 꿈을 꾸고 계셔.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정호를 바라봤다. 정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가족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다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뭐가 그래? 사실이잖아. 35년 동안 은행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보. 정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이들한테도 민망하잖아. 그 순간 정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창피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특히 손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생인 손녀 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아, 어른 말씀에 끼어들지 마. 선영이 아이를 타박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밖으로 나선 정호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괜찮다. 저는 아버지 계획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중장년층 창업도 많이 성공하고 있고. 고마워하다. 그런데 너희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아버지, 하고 싶으신 일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민수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과 손주들은 모두 돌아간 후였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오늘 아이들 앞에서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선영의 차가운 반응에 정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선영은 등을 돌린 채 잠든 것 같았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은 처음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며 정호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의 꿈이 잘못된 것일까?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정말 철없는 일일까? 하지만 동호회 친구들은 모두 자신을 지지해 주었다. 아들도 좋다고 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호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걸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4장 마이너스 결단의 시간. 3장의 충격 이후 정호와 선영 사이에는 냉전이 계속되었다. 집안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고 둘 사이의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다. 정호는 문화센터와 동호회 모임에 더욱 자주 나가며 집에 있는 시간을 피했다.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카페에서 만난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집에서 좀 그래서. 정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사모님이 반대가 심하시나 봐요. 그런 셈이지. 저도 집사람이 처음엔 말렸어요. 하지만 계획서 보여주고 설득하니까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영수의 말에 정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설득이 통할 상대라면 좋으련만. 그런 중에 첫째 아들 민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정호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생일을 빠질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빵 가져오셨어요? 7살 손자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지난번에 정호가 문화센터에서 배운 대로 만든 쿠키를 가져다 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와, 할아버지 진짜 빵집 차리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호와 민수,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두 정호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야.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진짜 카페 하신다고 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준호야, 조용히 해. 민호가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다. 아버지,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준비 중이야. 정호가 망설이며 대답하자 선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준비는 무슨 준비야? 돈만 날리는 일을 준비라고 해? 여보. 정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도 알아야 하잖아.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왜 안 돼? 사실이잖아. 60살의 창업이 뭐야?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겠어. 그 순간 정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이야. 정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온 가족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번 못 해봐야 해? 35년 동안 가족 위에서 살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내 꿈을 꿔보면 안 되는 거야? 꿈은 무슨 꿈이야? 나이도 생각해. 나이가 뭐가 어때서? 60이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호가 달래려 했지만 정호는 이미 흥분 상태였다. 너희 엄마는 나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은행에서 35년 일한 사람이 카페 하나 못 운영할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뭐야? 매번 나를 무시하고 내 계획을 비웃고 아이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주고. 정호는 이제 완전히 폭발했다. 존중이라는 게 뭔지 알아? 35년 동안 한 번도 존중받은 기억이 없어. 선영도 화가 났다. 존중은 무슨 존중이야? 당신이 언제 나를 존중했어? 혼자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존중 타령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평생 당신 눈치만 보고 살라는 거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들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크게 소리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호는 가족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손주들이 우는 모습, 아들들의 난처한 표정, 며느리들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올게. 정호는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며칠 후, 정호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었다. 결혼 기간이 35년이시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격 차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아내, 점점 벌어지는 가치관의 차이.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퇴직금, 연금, 부동산.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호는 현실을 직면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했다. 아파트, 예금, 퇴직금의 절반을 나눠줘야 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고려하면. 나이요? 정호가 반문했다. 네, 60세에 이혼하시면 혼자 생활하기가. 변호사님도 나이 타령이시네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감당할게요. 절차만 알려주세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혼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무거웠다.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는 없었다. 경제적 손실이 크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3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밤늦게 선영에게 서류를 건넸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정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새로운 삶의 시작.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3개월이 지났다. 정호는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5년간 살았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았다.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말을 걸었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요리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라면과 김치찌개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정호였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제빵 기술은 있었지만 일상적인 요리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첫 번째 성공작은 계란볶음밥이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스스로 만들어 먹는 밥맛은 특별했다. 그 다음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까지 조금씩 레퍼토리를 늘려갔다. 형,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최영수가 정호의 원룸에 놀러와서 감탄했다. 혼자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더라고. 집안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고 진짜 달라지셨어요. 정호는 뿌듯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3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직접 하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카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절반을 나눠줬지만 남은 돈으로도 소규모 카페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다. 오히려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동호회 모임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시간 제약도 없었다. 어느 날 민수가 원룸에 찾아왔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들어와. 민수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정말 카페 하실 거예요? 응. 이제 준비 거의 다 됐어. 정호는 민수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줬다. 위치, 메뉴, 인테리어 컨셉까지. 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은행에서 35년 일한 게 헛되지 않았지. 엄마는 어떠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연락 안 하니까. 가끔 아버지 얘기하시던데.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 글쎄. 지금이 더 편해. 그래도 35년을. 민수야. 정호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지금 행복해. 정말로.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손녀 서영이었다. 민수가 데려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서영아,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가 만든 쿠키 먹고 싶어서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정말요? 정호는 서영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구워내는 과정을 아이는 신기해했다. 할아버지, 진짜 빵집 아저씨 같아요. 할아버지가 곧 진짜 카페를 열 거야. 와, 그럼 저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서영이가 첫 번째 손님이야.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좋아해 주었다. 서영이가 돌아간 후 정호는 혼자 남은 쿠키를 먹으며 생각했다. 가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선영과 정호 사이의 긴장감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마침내 카페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왔다. 동네 주택가 한복판 1층 상가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 축하드려요, 정호 형. 동호회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정호는 진심으로 기뻤다.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를 들여놓고 메뉴를 정하는 과정은 바빴지만 즐거웠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매일 배울 것들이 있었다. 드디어 개업일. 할아버지의 작은 카페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약속대로 서영이었다. 민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아이의 감탄사에 정호는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커피예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첫 커피를 내렸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저녁 무렵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정호는 뿌듯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호는 생각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다. 존중받고 자유롭고 자기다운 삶을. 카페 창가로 석양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행복한 노후란 타인의 눈치에 갇힌 삶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 속에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호도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내일 또 누군가가 자신의 카페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정성껏 만든 커피와 빵을 대접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딱 적당한 때였다.